그게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요. 콧구멍도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돼 보이고요. 가운데 쪽이 좀 살이 좀 많아서 뭔가 코끝이 굉장히 뭉툭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케이스예요. 모든 코의 기준은 콧볼 축소나 코 규정이나 아니면 축구술이나 이거 기준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수환입니다. 오늘은 복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실제로 상담을 왔었을 때도 한국 분들한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복코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요, 코가 좀 넓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코끝에가 넓은 거예요. 콧볼이 넓은 게 아니라 코끝에가 좀 더 넓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넓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골 자체가 원래 연골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넓게. 그런 사람들은 연골 자체가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코가 되게 넓어 보여요. 대신에 이분들은 이제 피부 자체가 두껍지 않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연골은 별로 넓지가 않은데 위에 살이 많아서 복코가 넓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둘 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골도 퍼져 있고 살도 많은 사람. 실제로 전후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복코에 속해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콧구멍은 원래 우리가 밑에서 봤었을 때요, 약간 모여져 있는 11자 형태를 갖고 있어요. 8팔자죠. 근데 이분은 콧구멍이 반대로 돼 있어서 퍼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깥으로 퍼져 있는 코 형태거든요. 이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도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돼 보이고요. 콧볼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복코 교정을 할 때 연골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올려줘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모아진 느낌이 들고요.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코가 되게 눌려서 퍼져 있는 느낌이었다가 모아서 바뀌는 느낌으로 바뀌죠.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피부는 아주 두껍지는 않은데 연골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어서 복코 형태를 띠고 있는 코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퍼져 있는 코의 형태를 모으면요, 아까처럼 이렇게 낮아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모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는 이런 복코의 경우가 난이도가 가장 높죠. 코에 있어서는 짧은 코도 동반이 되어 있고 복코도 동반이 되어 있으면서 연골이 굉장히 많이 옆으로 퍼져 있는 구조인데, 이게 단지 연골을 모은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연골을 모아지면서 위로 최대한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코끝이 샤프하게 올라가면서 훨씬 더 본인의 얼굴에 맞는 코 형태가 되죠. 수술이 아주 어려운 케이스지만 수술 결과가 좋으면 굉장히 보람 있는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다른데요. 이분은 이제 가운데 쪽이 좀 살이 좀 많아서 뭔가 코끝이 굉장히 뭉툭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케이스예요. 이 경우는 코 안쪽에 있는 지방들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퍼져 있는 연골도 모아주면서 수술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복코가 정면에서는 티가 되게 많이 나도 측면에서는 많이 티 안 나거든요. 이분을 45도에서 봤었을 때도 복코 티가 되게 많이 날 정도로 되게 심한 복코예요. 살이 많다는 거죠. 수술 후 사진을 보면은 뭔가 코가 동글동글한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삼각형으로 샤프하게 올라간 느낌이 있어서 본인 얼굴이랑 훨씬 잘 맞죠.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면 본인의 다른 피부와 코끝이 맞아떨어지면서 훨씬 더 보기 좋은 얼굴형이 돼요. 훨씬 더 여성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복코 성형의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이에요. 복코는 대부분은 보형물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좋고요. 왜 그러냐면 복코의 경우는요, 콧대가 없이 코끝만 이렇게 튀어나온 복코 형태 되게 많아요. 이렇게 코만 가다가 코끝만 이렇게 튀어나와서 동그랗게 돼 있는 형태. 그 경우에 코끝만 샤프하게 올라가주면 뭔가 코끝만 톡 튀어나온 느낌이 들어서 되게 코끝만 동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끝을 많이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코의 경우는 대부분 무보형물보다는 사실은 보형물로 하는 게 결과가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상담 받아보시면서 안쪽 구조 정확하게 봐야 돼요. 복코라고 하더라도 연골만 퍼져 있는 구조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보형물 안 하고 본인 연골 모아주는 것만으로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보형물 쓰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코는 안쪽에는 연골 구조를 똑같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덮고 있는 피부가 두꺼워버리면 굉장히 뭉툭해져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복코 교정을 할 때 반드시 두꺼운 피부를 얇게 만들어주는 조작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조직을 조금 많이 제거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코끝에 괴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본인이 코끝에 피부가 좀 두껍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수술의 결과가 좋을 건지 아닌 건지 상담 받아보셔야 돼요. 이 수술은 복코로 인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란 코의 폭보다 코가 넓기 때문에 좁히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 얼굴형보다 과도하게 좁히진 않아요. 모든 코의 기준은 콧볼 축소나 복코 교정이나 아니면 축구술이나 이거 기준은 뭐냐면 본인 얼굴형이에요. 얼굴형이 좁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더 많이 좁히고 얼굴형이 아주 좁지 않은 사람들은 코를 많이 좁히진 않아요. 그러면 본인 얼굴형과 동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얼굴형을 고려해서 하는 수술이에요.
오늘은 복코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복코 수술 꽤 어려운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쪽에 지방 제거를 하고 연골을 효과적으로 모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코가 더 커 보일 수도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좀 많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수술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